그동안 마이크로한 얘기 많이 살펴봤으니까 이제 매크로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금토이가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뭐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네. 이거 어떻게 뭐 배경을 봐야 될까요? 네, 금리 동결 배경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물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한국은행의 전망 자체가 이제 하반기 중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의 물가 경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고 피력한 반면에 하반기 중의 물가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높아질지 조금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조 측면에서 긴축적인 기조를 네. 이어나가는 게 적절했다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에 대한 전망도요. 상저하고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경기가 좀 부진했다가 하반기 중으로 뭐 중국 경기라든지 IT 경기 쪽 회복 덕분에 국내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상반기의 마지막 회의였던 어제 금통위에서는 보수적으로 동결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연준의 선택 역시도 이제 5월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대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 측면에서도 연준의 정책이 동결로 아마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도 좀 동결을 통해서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가는 정책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미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뭐 동결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가장 뭐 주요 선두 주자가 되는 건 연준일 텐데요. 연준도 아마도 연내 뭐 올려도 한 차례 내지는 동결 가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대감도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이미 동결 결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브라질이라든지 뭐 폴란드, 헝가리 같은 국가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또 다수의 EM 국가에서는 이미 동결 결정을 하고 있고요. 연내 들어서서도 이미 동결 결정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인상의 결과 영향들이 실물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물가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대다수 국가들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 수준과 현재 금리 수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의 마지막 후반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관심은 뭐 금리를 동결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 됐는데 언제 내리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한은이나 연준이나 언제쯤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준은 내년 1분기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동일하게 1분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절대적으로 좋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둔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실업률도 그렇고 물가 레벨도 그렇고 여타 GDP 숫자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성장이 굉장히 내지는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금리 인하 때와 다르게 지금은 고용에 대한 상황도 특히 실업률이 3.4%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게 빠르게 연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큰 침체가 오진 않는다면요. 예.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물가 레벨도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목표 수준 2%인 2배 정도를 상회하는 숫자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은 이러한 두 개의 양대 책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준도 연내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대외 요인에 기인합니다. 중국 예. 경제도 그렇고 IT 경기도 그렇고 사실 한국이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어 있는 전망이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전망이 만약에 정말 현재화돼서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경기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물가가 하반기 중으로 특히 근원 물가가 굉장히 더디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원 물가 측면에서 서비스 물가도 그렇고요. 공공요금 인상도 남아 있어가지고 하반기 중으로의 물가
특히 근원 물가가 더디게 빠진 경우에는 성장의 회복과 동시에 근원 물가가 견조하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은행도 섣불리 이제 연준이 인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하를 했다가는 환율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최소한은 동결 기조를 3분기까지는 이어나가되 이후에는 조금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근원물가 얘기하셨는데 목표치 2% 거기에 2배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그 2%라는 물가 목표가 뭐 절대 불변의 절대 불변의 무슨 뭐 도구만은 아니지만은 목표치보다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는가?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상당히 물가를 자극을 했어요. 아직도 공공요금 인상이 남아있지 남아있고요. 않습니까? 이런 우려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 중으로의 물가 경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요. 어제 전망치 보셨겠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겠지만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3.0에서 3.3으로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상승한 데 기인을 한 부분들은 굉장히 서비스 수요, 국내 서비스 수요가 견조한 데 더해서 고용 흐름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서비스 물가, 특히 개인 서비스 중심으로 한 서비스 물가가 물가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데에는 방해 요인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 주신 것처럼 공공요금 인상 역시도 5월 16일자부터 해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연간 계획을 통해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또 인상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 물가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반기 중으로 인상을 하려던 계획들, 뭐 교통요금이라든지 내지는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이 하반기로 밀렸거든요. 실제 이러한 계획대로 추가적인 인상, 공공요금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근원물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폭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한국은행이 딱 이렇게 전망을 내릴 때 있어서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말을 못하죠. 당연히 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공공요금 인상이요, 당연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전망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근원물가의 흐름 역시도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헤드라인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는 반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원물가가 이러한 추가적인 인상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인상이 돼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면 이제 근원 물가가 더디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럼 한국은행이 판단을 했을 때 물론 2% 물가는 헤드라인을 보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근원 물가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의 물가의 흐름, 앞으로의 물가의 움직임들을 사실상 시사를 해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 게 코어 물가인 거고요. 그래서 한국도 근원 물가의 향방이, 근원 물가의 둔화 속도가 굉장히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키 팩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하고 또 금리 물가하고 밀접한 게 채권 시장 아니겠습니까? 채권 시장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뭐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 금리를 밑돌고 있어요. 이거 계속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경기가 그래도 망가지겠지, 내지는 연내나 뭐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금리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상을 빠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실제로 정책금리로서 인상이 됐지만 시장금리는 따라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됐을 때 인하 시점 내지는 경기가 둔화된다,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금리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 기준금리에서 하회하는 시장금리가 이어지려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 기대감 내지는 조만간 인하한다는 인식이 잡혀 나가면 이게 이제 이어지겠지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연내 동결을 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인상을 할 것 같은데라는 뷰로 바뀌게 되면요, 어느 정도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한국은행도 통한채 발행을 통해서 초단기물 금리를 좀 조정한 것처럼요, 이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 내지는 추가 뭐 국고채 발행 이런 것들이 또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 4분기 나눠봤을 때 4분기보다는 3분기에 보통 국채 발행도 많이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3분기에 조금은 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 기대감 되돌려지는 부분들, 국고채 수급 측면에서도 3분기가 조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벌어지고 경기 침체 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은 좋아지길 바라고 네. 경기 침체는 아주 마일드하게 가길 바라고 네. 이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됐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사실상은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얼마 있지 않아서 침체가 온다, 예. 전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흔히 그렇게 분들은 경험을 했죠. 그동안. 했으니까요. 근데 금리 역전이 왜 됐을까라고 보시면 경제가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좋아서 경기 고점일 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금리가 단기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 인상의 효과들이 결국에는 경기를 굉장히 슬로우다운하게 만들고 경기의 저점을 향해서 가는 구간일 거거든요. 예. 고점에서 저점으로요. 그럼 당연히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는 폭이 제한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단기물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단기물이 역전이 되는 거고요. 역전이 되고 나면은 결국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는 상황이고 저점을 향해 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점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인하로 돌아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과 이 경기의 사이클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것도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험을 했지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들이 사람들이 여전히 침체가 올 것 같다는 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인 거고요. 단기물 금리는 그래도 기준금리가 5.25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 한국은 3.5까지 올라오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 대비해서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장기물 금리가 올라오면서 축소가 될 거냐 내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됨에 따라서 단기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축소가 될 거냐는 통화 완전히 정책에 방향이 다른 거죠. 네, 달려 있는 거고 사실 전자의 경우 장기물이 올라오면서 가는 흐름들은 사실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만약에 후자인 경우처럼 단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축소되는 거는 침체라든지 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좋게 볼 만한 움직임들은 아닐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금리 동향 여전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